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동대구역 세럼 화성파크 드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무엇이다? 동대구역이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광역시 역세권 아파트다라는 말이에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로 놓고 보자면 동구청역이 있죠. 동구청역이 있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동대구역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곳에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1km니까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500m 정도 안쪽에 들어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게 대구공항이 있다. 대구에 동구청역이 있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동대구역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복합 뭐 환승센터 막 이런 것들이 이어져 있는 곳에 지어지는 아파트다. 그리고 당연히 이곳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뭐 그 주변에 당연히 자연환경 공원이 있을 거고 초중고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게 모든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광역시 역세권 아파트가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곳이 있고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이곳에 지어진다. 라는 거겠죠. 그 여기 있는 애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학교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학교 다니고 뭐 하겠다. 뭐 그런 거겠죠. 예, 그런 걸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신축 건물이란 거예요. 신축 건물이다. 뭐 그런 거죠. 요즘 지어진 게 좋겠죠. 다 신축 건물이다. 그리고 역세권이다. 그다음에 당연히 대구 주변에 있는 뭐 그 정도의 어떤 자연 환경을 누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광역시에 지어지는데 그게 8사형이죠. 8사형에서 5억 5,800, 5억 4,900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5억 5,800은 2021년도에 6.1이라는 거죠. 5억 4,900만 원은 6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다? 광역시 아파트 가격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을 때 이 분양가는 광역시 아파트 가격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된 거예요. 네,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곳에 지어지는데 이곳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간다. 근데 이곳이 광역시 아파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어찌고저찌고 뒤에 광역시 붙여 있는 곳들 있죠. 그런 곳에서 볼 수 있는 가격대로 나왔다. 대부분 모든 광역시들 다 이 가격대로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된 거다. 네, 그럼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거죠. 과거 내용을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 걸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2006년도 걸 가져오려면 지금 이곳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이제 이곳이잖아요. 이곳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보냐면 좀 오래전에 지어져 있는 신암 아이프라임 아파트를 보면 될 거잖아요. 요걸 보면 되죠. 그래서 신암 아이프라임 아파트를 본다면 자, 이곳은 2006년에 사용 승인이 된 거죠.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실거래가 2006년도 그때부터 뜨니까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보자면 2006년도에 그 가격대를 보자면 1억 8,240만 원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6년도에 1억 8,240만 원 정도 했다는 건 그러면 그때는 5.6이라는 거죠. 5.6이다. 자, 그럼 5.6이라면 여기에 걸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6하고 6.1에 나온 거죠. 6하고 6.1에 나와 있다. 라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네. 느낌이 오는 거죠. 세대수가 여기는 좀 적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세대수가 좀 많고 그 느낌 오죠. 그 느낌을 받으면 돼요. 그렇다면 이곳이 광역시에 있고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분양을 했다면 대략적으로 우리는 어떤다? 그게 광역시에서 5나 6, 이 영역일 것이다 라는 거. 이 영역일 것이다. 그럼 이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다.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통화량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것들이 흡수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딱 되돌려서 본다면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이 정도 금액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놓고 보면 3억 되죠. 3억 5천. 3억 5천에 여기에 들어가고 있다. 중심가 정도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인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나섰겠죠. 2억 4천이라면 이런 것들 의심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광역시에서 있는 것들은 5점이나 6점대에서 분양이 된다면 그 분양가는 경제가 발전하면 오를 거고 경제가 박살나버리고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망가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오르면 상관없다는 거죠. 경제가 발전하면 가격이 돈의 흐름이 흡수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양을 해주는 아파트는 이 정도 수준에서 들어가면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런 말들 굉장히 많아요. 뭐 대구에 뭐 미분양이 뭐 늘어났다, 뭐 수성구다, 뭐 어쩐다, 뭐 대구 부동산 시장에 장기 침체가 보인다, 뭐 완화를 한다,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 우리는 신규 분양을 어디서 들어간다? 5나 6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광역시에서는 5나 6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절반 가격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거래가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의 절반 가격 정도 들어가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돼 있는 양에 따라서 존재하는 거니까 아무 별 상관이 없다. 왜냐면 대구광역시에서 이 분양가 자체가 안 된다면 광주광역시 역세권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다 무너지게 됐어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광주광역시 정규직들이 전부 다 잘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광주광역시에는 뭐가 있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니는 직장인들 다 잘렸다? 다 이 말은 무엇이다? 대한민국이 전쟁 중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광역시는 5나 6에 있으면 별 상관이 없다 정도로 그냥 넘어가면 돼요. 뭐 시장이 멋졌다, 대구가 멋졌다 하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든 말든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를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2달 전, 3달 전에는 아우 여기가 제일 좋다, 대구가 최고다, 최고다다가 2달, 3달 지나서 아우 대구 다 침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정도의 길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라는 거예요. 왜 주식 가격이 오르냐? 왜 2,000포인트 하던 코스피가 왜 지금 3,000포인트냐?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왜 모든 대통령이 경제 하냐? 경제의 발전은 가계소득의 증가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가계소득이 증가돼야지 어쩐다? 그렇다. 표심이 유지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분양가도 오르고 구축들 가격도 오르게 됐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산가치도 화폐 가치를 그려놓고 보면 2배 이상일 때가 있고 2배 이하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 2배 이상이었던 그런 지점들에서는 어떠한 현실이 일어나면 자산 가치가 막 뿜뿜뿜뿜해요. 뿜뿜뿜. 계속 미치도록 올라가려 하고 자산 가치가 2배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정체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수도권이 가장 위험한데 수도권에 2020년도, 2021년도 여기에 뿜뿜뿜해서 들어갔던 분들은 전부 다 호구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호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호구냐?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비싼 가격의 구축들을 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구축을 거의 분양가를 전부 다 주고 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경제가 대한민국의 경제 자체가 힘이 예전에는 빵빵빵 했다면 지금은 피식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재명이 있는데 전두환 나름 능력 있는 관료 선별 덕분에 경제 성장. 이재명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TK 전두환 공존병존 경제 성장. 윤석열이 비판하더니 전두환 경제 성장. 자, 여러분들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이 느낌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냐 아니냐, 대통령이 뭐 어쩌냐, 윤석열이 좋냐 안 좋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흐름을 한번 보세요. 뭔가 흐름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스럽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스럽지가 않고 그러잖아요. 느껴지는 게 딱 느껴지나 그런 느낌을 좀 딱 느껴보라는 거예요. 자, 이재명 박정희 시대 고속도로처럼 에너지 고속도로 열 거, 박정희 산업 대전할 공대길 필요, 뭐 요 느낌을 딱 느끼셔야 돼요. 요 느낌. 이재명이 왜 이러지? 이재명이 왜 그럴까? 박근혜 탄핵될 때 이런 말 안 하던 사람 왜 갑자기 이러지? 요 미묘한 이 신경전 여러분들 이거 느끼셔야 돼요. 요걸 느끼면 세상 자체가 뭔가 변화가 되고 있구나. 내 눈에는 안 느껴지는데 뭔가 지금 밑바닥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딱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자고요. 자산가치도 화폐 가치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이명박이 이렇게 들어왔다는데요. 이명박 이렇게 왔을 때쯤 해서 별로 보세요.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그죠?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있을 때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그런 거예요. 이 1만 달러 국가가 2만 달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경제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 이런 말을 해요. 경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면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막 80% 지지율이 막 떠지면서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딱 오는 거죠. 그 느낌이죠. 그 느낌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딱 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딱 오면서 그 뭔가 말이 안 되죠. 갑자기 뭐 부동산도 오르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생각해보면 집값도 오르고 노조도 월급도 오르고 근데 경제가 안 좋다면서 경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서 이명박 대통령을 갖다 놓고 그러다가 갑자기 2012년 말로 갔을 때 갑자기 이때 박근혜라는 인물이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다. 박정희 개발 독재를 사과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아버지의 개발 독재, 아버지가 개발하기 위해 했던 것들이 사과한다. 내가 사과해야 된다 하면서 사과를 해요. 근데 별 한 것도 없는데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뭐 한 건 없어요.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엄청 높아요. 딱 2012년, 13년에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한 게 됐죠.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지지율이 높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해가지고 사과를 한 거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까지 지지율이 여전히 높죠. 그러다가 탄핵을 맞고 문재인 대통령이 딱 돼요. 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갑자기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이게 아래로 내려왔던 이 지점에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박정희 산업 대전환이 공을 되새겨야 된다. 박정희의 공을 되새겨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공을 되새겨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윤석열이 대체 뭘 했냐고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미묘한 사이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재명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별 말을 안 해도 지금 뭐다 지지율이 높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장을 모은 거죠. 성장을 모았다가 분배하자 하면서 자산가치, 기업 부동산, 주식 끌어올리죠. 한번 쫙 끌어올려요. 우리 분배해야 된다면서. 그러다가 곡간이었는데 성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성장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자. 우리 다시 성장하자 하면서 쭉 감소되는 거예요. 쭉 감소되는 거죠. 자, 어디? 가장 이럴 때 타격을 보는 게 어디다? 수도권. 서울. 왜? 가장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장하자 하면서 무엇이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피를 본 것이 어디다? 또 수도권이죠. 자, 그러면서 성장하자 하면서 쭉 가라앉아요. 쭉 가라앉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다시 분배하자 쭉 하면서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요. 자, 이러한 패턴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이다.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묘한 어떤 모습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내면 다주택자들은 무엇이다? 올해, 작년에 전부 싹 정리한 거죠. 해야 된 거죠. 싹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완전히 그건 거죠. 완전히 걸려든 거죠. 완전히 걸려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걸려든 거다. 특히 수도권은 무엇이다? 분양가 이상 달라 했잖아요. 막 15년 차 아파트를.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분양가 자체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 성장해야 하니까. 성장 모멘텀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 구조조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성적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친구 만나러 다녀야 돼요. 지금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건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요. 자식들이 지금 회계사 시험을 보고 나 변호사 노스쿨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해외여행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문제예요. 그 시기에 도달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움직인다. 자, 그런데 이러한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여기를 어떻게 보고 있죠? 6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6점. 야, 6점 초반이에요. 그럼 야 5.9에서 6.1 사이예요. 자, 6점으로 보자. 6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성장을 모아야 될 시기다. 그러면 이 시기는 무엇이냐면 거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냥 거주로서 중요한 시작이지. 이 자체가 투자가 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거주적 목적으로 6.5.9로 들어가는 게 맞냐? 맞아요. 그건 맞다는 거예요. 광역시서. 그건 맞다. 근데 잠시 당신이 거주적 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경제 발전이 올라서 대한민국이 3만 8천, 3만 9천, 4만 달러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이 아파트는 투자적 아파트가 변해버려요. 이게 또 투자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5억 8천원 안 나오고 7억 8천으로 나왔다? 이건 투자적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투자적 가치도 없는 거예요. 거주적으로도 쓸모가 없어요. 무슨 7억 8천이에요. 광역시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파트는 뭐 이야기를 하든 대구가 어쩌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이 정도 급에서는 그냥 5억대로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현실이 뭐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